살면서 트라우마, PTSD 온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정확하게 그 뜻이 뭔지는 몰라도 심리적으로 타격을 입었다 정도의 느낌은 다들 알고 있죠. 근데 발목이 붓거나 몸에 상처난 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다들 걱정도 해주고 배려도 해주는데 마음이 다친 거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의지박약이라느니 바라보는 시선도 곱지 않은 게 사실이죠. 근데 트라우마라는 개념도 없던 시절 뻔하게 죽음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서 적진으로 돌격을 해야 하는 1차 세계대전의 병사들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눈앞엔 동료들이 철조망에 걸려 죽어가고 탈영이라도 할까 싶어 참호 뒤편을 바라보면 헌병이 직결사살을 하는 이도저도 하지 못하는 상황. 이런 트라우마 개념이 유명해진 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병사들을 다뤘던 프로이드 때문인데요. 하여간 심리학 관련해서 프로이드가 끼친 영향은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는 영화 1917과 트라우마의 탄생입니다.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2020년 개봉한 불운의 명작이죠. 영화 1917의 스토리라인은 심플합니다.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7년 한가롭게 나무의 길에 졸고 있던 블레이크에게 임무가 주어집니다. 독일군에 의해 모든 통신망이 파괴된 상황 속에서 함정에 빠진 영국군 부대원 1600명의 무모한 죽음을 막기 위해 하루 안에 맥켄지 중령에게 공격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전달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자, 블레이크가 선발된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도를 상당히 잘 보는 사람이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블레이크의 형이 바로 공격 명령을 받은 그 부대에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무를 받은 블레이크는 지체 없이 형을 살리기 위해 부대로 향하게 되고요. 블레이크 옆에서 함께 졸고 있다가 영문도 모른 채 함께 임무를 맡게 된 스코필드 역시 전장의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그 여정에 함께하게 됩니다. 내용은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이 영화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촬영 기법입니다. 롱테이크로 편집 없이 쭉 주인공을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를 완전히 몰입하게 만들고 지옥의 한가운데로 우리를 던져버린 바로 이 원 컨티뉴어스 샷 기법이 영화 1917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죠. 영화 전체를 롱테이크처럼 연출해버리는 대담한 연출인데요. 이 연출은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에서도 최민식이 복도에서 망치 하나 가지고 여러 사람 잡았던 장도리 롱테이크 씬에 나오죠. 이 롱테이크가 찬사받는 이유는 일단 동선 계산도 굉장히 철저하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현장감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관객들이 느끼는 몰입도를 굉장히 크게 증폭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촬영 기법 때문에 PTSD 역시 확실하게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공중에서 나를 좀 건조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1인칭 샷, 그러니까 FPS 게임하는 거랑 약간 비슷하게 연출을 하는 거다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이게 또 하나의 몰입감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주인공이 둘 다 무명이에요. 그러니까 임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누가 죽을지 아예 예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객 입장에서는 더 긴장을 타고 봐야 하는 거죠. 감독의 전략이 숨겨져 있는 게 바로 이런 지점인데요. 그래서 일부러 얼굴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두 배우를 주인공으로 배정했다고 하죠. 영화에는 물론 콜린 퍼스나 베네딕트 컴버비치 같이 유명한 사람이 나오는데 정말 잠깐 장규로 얼굴만 쓱 내비치는 정도고, 그리고 당연히 그런 유명한 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와버리면은 전 주인공 안 죽겠지라는 게 뻔히 눈에 보이기 때문에 재미가 반감됐겠죠. 자, 그럼 이 쫄깃한 영화적 체험이 어떻게 트라우마와 연결되는지 이해하면 1917의 숨은 재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영화를 보면 임무를 받고 참호를 출발한 블레이크와 스코필드가 처음 지나가는 곳, 개미새끼 한 마리 없는 죽음의 벌판이 펼쳐집니다. 노맨스랜드라고 하는 곳이죠. 1차 세계대전 이후 3년간 지루하게 전투를 이어간 독일군의 참호와 연합군 참모 사이에 있었던 달랑 25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좁은 영역인데요. 이 좁은 250m 안에서만 무려 수백만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왜 노맨스랜드라는 이 무인지대가 생겼는지 이해하는 게 바로 트라우마라는 개념이 생겼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1차 대전은 그 이전의 전쟁들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전쟁이었다는 게 포인트인데요. 예전의 전쟁은 정말 군인이라고 하는 귀족계층 혹은 전문직이 명예를 중시하면서 싸웠던 형태를 띄었습니다. 심지어 미국 남북전쟁까지만 해도 남군이랑 북군 군대가 오하열을 딱딱 맞춰서 서로 한 발씩 총 쏘고 그 다음 또 전진하고 이런 식으로 전열이 흐트러지지 않고 앞으로 한 발씩 나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남북전쟁까지만 해도 명예를 지키면서 신사적으로 전투하는 게 일종의 약속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 당시 총은 지금 총이랑 비교하면 정말 좀 많이 후져가지고 명중률이 낮았던 탓도 한몫했죠. 당시 군인은 정말 중산층 이상으로 재산이 있어야 전쟁에 출정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명예를 중시하는 게 소위 말해서 가오 떨어지지 않는 그
그 점이 굉장히 중요했던 문화적인 배경이 있었죠. 근데 여기서 군인이라고 하는 계층이 전문직 혹은 귀족 계층이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말이나 총, 대포 모두 전문적인 장비고 지금은 상상하기 힘들지만 이런 무기가 전부 다 자기 개인 소유인 거예요. 칼도 원래 내 거고 총도 원래 내 거인 겁니다. 전쟁에 필요한 무기는 개인 소유하는 게 당연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 조선시대 대남국 가다가 죽창으로 막 찌르거나 괜히나 놔들고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터에서 전리품이라는 개념도 생기게 되는데, 그러니까 중세시대에 그런 칼이라던가 창 얼마나 비쌌겠어요. 그때는 쇠붙이 하나도 구하기 되게 힘들었던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 나가서 마침 우리 편도 이기고 운 좋게 살면 돌아다니면서 내 힘이 닿는 한 무기를 줍고 다니는 일도 생기고, 그래서 전리품을 고향에 돌아와서 팔면은 돈도 많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도 처음에는 그런 방식으로 전쟁을 시작했는데 독일군은 어마무시한 화력으로 무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전 전쟁에서는 말탄 군사, 즉 기마병 100명만 있어도 보병 1000명, 2000명 쓸어버린 거는 일도 아니었는데, 아니 독일군은 머신건, 기관총이라는 걸 개발을 해서 정말 말 타고 아무리 돌격을 해봤자 기관총 한 발 싹 쏘면 픽픽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예전에 명예롭게 싸웠던 직업군인들이 전멸해버린 겁니다. 그럼 어떡해. 이거 독일한테 가만히 앉아서 점령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병사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팔다리만 붙어있으면 일단 훈련부터 시키고 보는 건데, 근데 또 마침 근대식 교육도 확산되면서 일반 시민들도 글자 정도는 읽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총을 쏘거나 지도 보는 법 같이 약간 복잡한 내용도 일주일 안에는 다 가르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산업혁명까지 끝나버려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공장까지 있어가지고 총이랑 대포를 이제는 팍팍 찍어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집에 자기 무기가 없던 시민들도 나라에서 준 총 한 자루 들고 전투에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전쟁 경험이 많았던 전사, 군인 계급만 전쟁터에 나갔다 왔는데 1차 세계대전에서는 그냥 일반인이 하루아침에 군사훈련 받고 참호 속으로 투입되는 상황이 되니까 멘붕이 오는 건 당연했죠. 자, 그러면 그렇게 투입된 전장터는 어땠느냐? 그리고 이 당시 참호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났는데요. 왜 땅을 파고 들어가게 되는 참호가 생겨났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관총이 발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벌판에서 싸우면 그냥 기관총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어야죠. 땅을 파고. 그래서 돌격 자체를 막기 위해서 엄청 질퍽질퍽한 진흙탕에 참호를 파다 보니까 이게 또 전염병도 엄청 돌고, 또 이때 철조망이라는 것까지 개발이 돼가지고 기어가다가 시체들이 막 철조망에 걸려가지고 막 매달려 있기도 하고, 상처 때문에 골마가지고 다리가 막 썩어 들어가요. 옆에는 막 폭탄 터져서 친구 다리가 막 잘려나가지. 그러니까 진짜 이건 PTSD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한 명 한 명 정신줄을 놓게 되죠. 선량한 시민이었는데 총 한 자루 달랑 쥐어주고 최전방에 배치된 군인들, 트라우마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당연하게도 무더기로 쏟아져 나옵니다. 이걸 쉘쇼크라고 부르는데요. 쉴 틈 없이 몸을 떨고 불면증에 실신도 하고 정신이 나가버려서 가족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고 적진으로 달려간 병사들도 있었고요. 중얼거리면서 혼잣말하고 몸을 계속해서 부르르 떠는 병사들이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트라우마로 가득했던 비인간적으로 변해버린 전쟁터에서 형이 속한 부대원 1600명을 살리기 위해 밤낮을 달려간 스코필드의 마지막 저 질주는 인간에 대한 예의를 말하고 싶었던 감독의 연출 의도가 분명하게 빛나는 최고의 명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보다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